추동훈 기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저번 주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파업 소식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진전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주차로는 2주차를 접어들고 있고요. 날짜 수로는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 언론을 살펴보시면 모든 뉴스가 이 관련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도 좀 새로운 소식을 찾아보려 했는데 워낙 이 뉴스가 핫하다 보니까 이 뉴스를 한번 심도 깊게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전미 자동차 노조 UAW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88년 만에 처음으로 3대 노조, 3개 기업의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15일날 시작을 했었고요.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3개 기업의 노조가 지금 같이 행동을 하고 있고요.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 파업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GM과 포드 두 곳은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누겠다, 노사 간의 협상 과정을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18일 날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 측과 사측이 만나서 다시 한번 또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조 측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날 포드와 먼저 협상을 시작을 했었는데 포드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면서 향후 조금의 접점 그리고 절충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메시지가 노조와 사측 간에 나온 첫 번째 긍정적인 그리고 고무적인 메시지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협상이 좀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GM과 스텔란티스와의 기업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상 이야기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번 주 내내 과연 미국에서 이 노조, 자동차 노조의 파업 문제가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숀 페인입니다. 전국 자동차 노조의 위원장이죠. 거물급 위원 노조 관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 즉 지금의 파업이 단순히 부분 파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조금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전면 파업으로 갈 수 있다라는 배수진을 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제 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수익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이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부분 파업 그리고 전체 파업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진전된 상태에서 손실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아무래도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부분 파업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이게 되고 있는 바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SUV와 픽업 트럭에 대한 생산이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 픽업 트럭의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 트럭을 만드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이 픽업 트럭에 대한 인기가 많은 것인데요. 노조 측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노조에서도 SUV와 이 픽업 트럭에 대한 생산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그 피해가 지금 규모는 환산되고 있지는 않은데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자동차에 구분되는 종류가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려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파업이 일어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파업 왜 이뤄졌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파업이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자체는 자동차 노조의 파업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요, 사실 지금 파업은 약간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뉴스도 나왔었는데요. 월저널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지난달에만 업무가 중단돼 있는 노동자들의 근무일수를 합쳐보니까 411치 정도가 410만 일치가 멈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410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씩 일을 안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만큼이 지난달에 파업 물량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파업이 만성화돼 있다,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발점을 찾아보면요, 사실 코로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겼었는데요. 코로나를 좀 겁을 먹은 노동자들이 사실 일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백투 오피스를 하면서 백투 오피스가 아니라 백투 홈을 하면서 사실 일을 안 하고요,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문제는 남아있던 노동자들은 그들의 일까지 모두 다 같이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늘어났었는데 여전히 임금은 오르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높은 업무 강도에도 여전히 노조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 이들이 힘을 합쳐야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모았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노조 결성이 시작됐었다라는 게 바로 코로나가 불러온 새로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노조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 기업에서 최초로 이 지점별 또는 공장별 노조가 설립이 됐었고요. 사실 기업 측에서는 노조가 생기는 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노조의 힘이 강해지면요, 협상을 해야 되는 파트너가 더 늘어나게 되고 기업의 실적을 높이는 데는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스타벅스 이런 데서 노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들은 계속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 노조가 계속 힘이 세졌던 것들, 이 거시경제적으로는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강한 강한 노동 고용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강조되지 않았었습니까?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과 강한 노동 시장의 분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이 강한 노동이라는 게 바로 노조원들, 그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진다는 걸 뜻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힘이 강해졌었던 노동자들이 지금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었고요. 임금을 올려달라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관철이 되지 않자 이 파업이라는 전략을 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최근까지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일어난 게 항공업계라고 보시면 돼요.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도 파일럿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들 일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비행기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다들 또 진짜 잘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파일럿들이 이제 비행기를 운전하는데 지금 비행을 마치고 다음 비행기에 이동을 해서 또 비행기를 타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행기 운전 같은 경우에는 또 생명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까? 직결되죠. 그렇다 보니까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할 정도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강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 파일럿들이 전체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업별로 산업별로 이 노조의 힘이 강해졌고요. 강한 노동 강도 때문에 다 같이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달과 지지난달 좀 많이 있었던 파업 이슈는 바로 헐리우드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작가연합, 작가노조에서 이 파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작가들도 너무 힘든 업무 강도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겠다, 좀 해소를 하자라는 이유로 시작을 했고 헐리우드 배우들도 여기에 동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노조 활동을 강성하게 했고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숫자들이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노조의 문제들 그리고 파업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임금이 동일한데 내가 하고 있는 노동량이 더 가해지면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불만에 대한 그 확산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팀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죠. 팀 문화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왜 다르냐? 한국은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덜 있다 보니까 이거를 팁으로서 메꿔지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어떻게 그러면은 미국의 상황과 연관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팀 문화도 하나의 문제로 제기가 됐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여러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다뤄봤던 적이 있었는데, 자, 팀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미국에 있는 특수한 문화입니다. 유럽에도 없고요, 한국에도 원래는 없는 문화예요. 근데 한국에도 최근에 몇몇 디저트 가게에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왜 팀 문화가 생겼느냐? 바로 이제 서빙을 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직원들이 가장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월급을 받거나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카운터를 보면서 버는 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충당하는 수단이 바로 팀 문화였고요. 이런 팀 문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동 임금을 가져갔었던 것입니다. 즉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고 있었던 팀 문화였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커지고요. 일자리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 부족한 임금만 안 오르고 나머진 다 올라가는 이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 임금들을 보전을 해주거나 이거를 올려줬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조금 꼼수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받았던 팁을 더 많이 받게 하거나 기존에 팁을 주지 않았던 산업에서도 팁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러한 임금 인상의 효과를 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좀 변질이 되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언론에서 나왔었던 거는요. 가전제품 수리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가전을 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팁이 사실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그렇죠. 서비스 개념이 아니거든요. 일을 수리하는 것인데 어떤 기업들은 이제 지역에서 AS를 하면 그 AS에 팁을 달라라는 것들을 이제 항목을 만들어서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 그리고 AS 수리를 맡긴 사람들은 아니 이거는 지금까지 팁을 낸 적이 없었던 것인데 왜 팁을 내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미국에서 사실 배달을 하면은 팁을 원래 안 주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여기에서도 팁을 주지 않으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저 최근에 막 보셨죠? 이런 것들 그 어떤 걸 뭐지? 보셨죠? 네.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가 배달을 했는데 상대방이 팁을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햄버거 배달이었는데 그 햄버거 버거를 그럼 내가 먹겠다 맞습니다. 네. 하고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짤들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피자 배달부는 피자를 그냥 던져버리고 간다든지 팁을 왜 안 주냐고 오히려 성을 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사실 과연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적합하냐라는 문제도 사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됐었던 노동 임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팁 문화도 하나의 문제로 제기될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업이 이것을 잘 보전을 해주고 임금을 인상시켜줘서 이러한 문제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다른 문제로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파업들이 이러한 것들의 목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도 왜 이렇게 팀 문화에 집착하는지도 이해가 가고 그게 소비자까지 피해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그럼 저희가 노조 파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자면 지금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요, 브론코라는 SUV 차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프라는 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프의 랭글러 차량이 현재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GM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 콜로라도라는 중형 픽업 트럭이 있는데요. 이 차량이 지금 생산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방 말씀드린 세 개의 브랜드의 대표적인 상품들은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고요. 미국에서도 없어서도 못 파는 차들입니다. 결국에 이 차들이 생산이 안 된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려면 차가 팔려야 되는데 차가 팔리지 않으니 임금을 못 올리지 않느냐라는 또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상황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냐면은 자동차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에는 결국에 소비자들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비싼 가격 때문에 차를 못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그것들은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로 이어질 거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사지 못해서 나머지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량이 판매되고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고요. 임금이 올라가면서 그러한 노동자들도 소비를 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고리가 끊겨버리면서 악순환 구조로 반대로 역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확산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3분기, 4분기에 GDP 경제 회복률이 조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1, 2분기에는 좀 좋지 않았었는데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 정도에서 마무리되고요. 금리 인상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칫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되고 있는 파업 문제가 다른 문제로도 확산되고요. 전 산업군에서 이런 파업 이슈가
안성화될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그 어려움이 국가 경제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위기론까지도 연결된다라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또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금리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고요. 통화 정책이 바뀌는 에 따라서 결국에는 거시 경제의 여러 가지 전망들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파업이 미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거시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고 사실 파월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안에서는 임금 인상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이든의 머리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주말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연설을 했는데 나는 노조를 지지한다 쪽에 발언을 한 걸 봐서 이게 지금 바이든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참 이게 정치적인 이슈랑 연관되어서 굉장히 미묘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머리가 매우 아프면서도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 노동자들이 지금 많겠죠. 미국의 노동자들이 많은 유권자층이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픈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이 문제를 잘 활용하고 잘만 해결한다면 오히려 바이든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지금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었고요. 특히 고령인 나이인 탓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약점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미국 자동차 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노조 측에서도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년도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 파업 이슈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노조 측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노조 측에서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정치권의 이슈화를 통해서 정쟁화를 통한 여러 가지 이점들을 챙긴다면은 의외로 손쉽게 기업을 굴복시키거나 조금 더 나은 협상 카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강경 모드를 좀 이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 기업의 노조가 동시 파업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강경한 모습의 배경에는 좀 믿을 만한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조의 편에 서 있다라는 거 어찌 보면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니까 조금 더 친노조적인 것, 노동자적인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백악관에 있는 핵심 관리들을 2명이나 현재 급파했습니다. 줄리수 노동부 장관 대행과 그리고 진 스펄링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현지 상황에 파견을 한 상황인데요. 2명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에 문제를 해결하겠다, 절충점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인 만큼 과연 이 조 바이든의 정치력이 이번에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다 보니까 기업 측에서는 조금 다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만 상대하기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죠. 정치권, 심지어 현직 대통령까지 이렇게 다가와 버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이슈죠. 그렇다 보니까 GM의 CEO죠. 메리 바라 CEO는요,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극도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회사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파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역사적인 제안을 테이블에서 우리들도 던져주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노조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좀 어렵다라고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에서 기업이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 측도 지금 노조의 편을 들고 있는데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화당 진영에서도 지금 노조의 편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대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하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화당은 어쨌든 보수주의적인 측면에서 좀 기업의 편을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이런 공화당 관련 인사들도 노조의 말이 맞다, 노조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면서 정치권 전반적으로 친노조적 행보들을 이어가면서 과연 이번 협상을 정말로 노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아무래도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당선이 될 때 노조의 지지를 많이 받고 맞습니다. 당선된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바이든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테슬라에게까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봤습니다. 그 이유가 테슬라의 임금 자체가 지금 주고 있는 게 일단 테슬라는 노조가 없고요. 네. 그리고 임금을 이제 따져봤을 때 이 3사에 들어가는 임금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파업이 타결이 돼서 협상이 된다면 이들의 임금이 더 올라갈 텐데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피해를 기업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테슬라에게는 그러면 오히려 더 수혜가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입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파업이 임금 인상이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파업의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를 보면 이 장막 뒤를 살펴보면요. 일자리의 생존권과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테슬라랑 연관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 전기차 생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기가팩토리라고 불리는 자동 공정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자동차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3대 자동차 기업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조차고요. 화석 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를 만들어 오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요. 전통적인 휘발유차나 여러 가지 전통 제조차를 만들어 왔던 역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 대부분의 전통 제조차 기업들이 전기차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하겠다라는 선언을 잇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GM과 포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스텔란티스도 빠질 리가 없겠죠.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 기업으로 전환을 하려면요. 기존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 제조차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완전히 다른 전기차 생산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지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임금을 올려달라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들의 생존권,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켜달라라는 성격도 굉장히 짙다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 측에서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달라라는 요구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테슬라와의 큰 차이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UAW 측의 요구사항을 사측이 만약에 전부 받아들일 경우에는요. 시간당 인건비가 평균 136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임금이 추정되는 것이 66달러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네. 66에서 136, 2배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업의 협상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기업 기준으로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연봉을 2배 올리는, 시급을 2배 올리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거는 단순히 연봉, 임금의 인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기업이 완전히 막 무너질 수도 있는 큰 문제로 이겨질 수 있다는 것이 지적이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테슬라의 인건비는 시간당 45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올리기 전에도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차량을 생산하고 있고요. 만약에 임금을 올려버린다면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 임금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임금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되는 테슬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또 돌아온 것이고요. 특히 분위기 자체가 노조 측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는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통 제조차 기업들은 이 노조들을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이렇게 임금을 덜 올릴 거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회사의 전략을 전기차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이번 노조 협상의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측면까지 챙겨보시면은 이번 노조 협상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흥미롭게 잘 읽히실 걸로 예상됩니다.
임금 경쟁력 면에서는 물론 테슬라가 슬며시 웃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3사의 타결 금액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다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안 그렇죠. 좋은데 기업들에게 전가가 되면 더 큰 거시적인 면에서 우려감이 더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파업 이슈 전반적인 집약적인 것부터 거시적인 이야기까지 짚어주신 추도훈 기자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